패배감이요, 웃긴 게요, 모든 걸 끝난 것처럼 얘기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난 내일 또 살아갈 거고, 내일 당장 새로운 걸 시도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내가 24시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 판도가 바뀔 수 있는데 뭐가 끝났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난 패배를 선택했구나. 패배감이라는 건요, 패배를 했다가 아니라 난 패배를 했는데 패배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겠다, 난 패배한 상태를 지속하겠다, 이게 이제 패배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왔던 경쟁과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강한 경쟁, 어떤 식으로 교정하고 교체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 사람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경쟁하는 대상과 비슷해지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무언가와 경쟁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무언가의 경쟁 심리를 느끼고 나의 라이벌로 인식을 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지, 저렇게 똑같이 되고 싶은지, 저렇게 닮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각을 못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성향이랄 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나 또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린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겨합니다. 자기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자기다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하는 게 있든 없든 자기의 취향이라던가 자기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과 결이 맞지 않는 거는 본능적으로 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거나 의지가 박약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다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닮고 싶지 않은 것과 경쟁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인을 절대로 경쟁 상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멋진 성과를 이룬 사람이어도 그 사람 자체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걸 쫓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무 사람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 사람인 것 플러스 사람하고 경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 무결한 이상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진 것을 이뤘어도 그건 하나의 성과에 있어서 멋진 경험인 것이지, 멋진 이상향인 것이지,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성격이라던가 많은 조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복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식에 맞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을 더 완전 무결한 이상향을 만들어서 내가 기꺼이 이 새로운 이상향으로 내가 교체돼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나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완전 무결한 이상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뭔가 대단하지도 않은, 닮고 싶지도 않은 타인 절대로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경쟁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똑같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에게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 자체를 이상향이나 롤모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이상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보기 드물게 정말 완전 무결한 이상향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기다움을 포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이상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거나 질투심을 느끼거나 경쟁 심리를 느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에 대한 파편을 찾으시고 추리를 하는 단서로 찾으시는 게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한 이상향이란 자기다움을 포함하고 자기다움을 발현시킨 궁극적인 미래상이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도 몰랐던, 또는 여러분들이 자각을 했지만 잘은 모르는 가장 멋진 나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걸 외부에 발현시켜서 확장시켜서 굉장히 나다우면서도 멋지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하나의 미래상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상향입니다. 나다운 게 가장 멋진 거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상향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멋진 목표를 쫓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다운 특성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기다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자기다움이라는 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추가되고 확장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나만의 정체성, 자기다움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로 세상을 넓게 둘러보고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승부욕이 언제 발동되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은요,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자기다우면서 이상향으로 삼을 만한 좋은 목표들을 보면요, 승부욕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그대로 쫓으면 되겠구나, 또는 저 목표 그대로 내 삶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향을 찾으라고 하면 자꾸 롤모델을 찾거나 아니면 직업을 찾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다운 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파편을 찾음으로써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단서는요, 질투, 경쟁심, 승부욕, 호승심,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추리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은 파편을 찾을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미래상을 찾아내면 이제 그게 자기가 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상향이 완성되는 과정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자기 삶의 패배감에 젖어 있어서 자아 실현한 사람들을 보면 다 현혹될 수 있는 이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너무 패배자 마인드에 갇혀 있으면 자아 실현을 자기 방식대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멋져 보이고 다 부러워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고 저 사람들이 배알이 꼴리고, 그런 혼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의 번아웃 상태라던가 무기력 상태 정도는 케어를 해서 회복시켜 놓고 내가 건강하게 호승심이 드는 상태에서 자기의 마음의 반응을 보면서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에서는 아주 쉽게 패배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경쟁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대학 입시라던가 직업을 위한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내가 경찰이 되는 이 모습을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이 직업에 선택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내가 이걸 쫓는, 내가 경찰이 된 모습 중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때 내 삶,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경찰로서의 내 모습을 하나 그리고, 그걸 가기 위해서 내가 경찰 시험을 봐서 경찰이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이다. 그냥 경찰이 아니라 난 특별한 경찰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냥 경찰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 목표를 쫓는 거다 한 그런 사람과, 내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시험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몸 쓰는 거 꽤 잘하니까 난 경찰 공무원 시험 볼 거야, 이런 사람과 경쟁을 했을 때 누가 더 마음 멘탈이 탄탄하고요, 누가 더 롱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끈질기게 덤벼들 수 있을까요? 명백하게 자기만의 이상향을 쫓는 사람들이 훨씬 튼튼하게, 훨씬 멀리, 훨씬 빨리 갑니다. 자기의 라이벌은 미래에 자아 실현을 한 자기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경쟁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이 주변이 아니라 수평에 없습니다. 수직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 혼자, 나의 이상향과 나 혼자만의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쟁인 거예요. 이 경쟁은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근데 주변과 경쟁하면요,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갈 수 있는데 주변에서 더 안 한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그만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고, 또는 자기가 잘 못하는 거에 한해서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자기는 왜 못하냐고 자기를 비교하기 쉬워요. 결국에 이상향을 이루는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상향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여기서 추가로 경쟁 심리를 잘 활용하려면요, 자기 자신을 잘 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궁극적인 목표를 매일 쫓기보다는 하나 설정은 해놓되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나열을 해보고 그걸 단계별로 하나의 징검다리로 놓은 다음에 하나씩 내가 자격을 달성한다, 자격을 갖춰 나간다,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중간 목표들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작은 것들을 이루면서 성취감도 얻고 자신감도 얻고 자기 확신도 얻으면서 그 자신감으로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도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자기만의 이상향을 찾으신 분들이 왜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상향을 이루지 못하냐면요, 지금 난 여기
여기에 있는데 자기 이상향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승부욕이라던가 자기 경쟁 심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향의 도발을요 패배감으로 학습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패배를 겪어서 도발에요 아주 취약합니다. 도발을 받으면 왜 나한테 자꾸 안 된다고 해? 나 자격 갖출 거야. 뭐 하면 되는데? 이런 호승심이 지금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거의 지금 동났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패배감 속에서 자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세뇌를 당해오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도발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난 틀려 먹었나 보다. 자격이 없대네. 이렇게 너무 수용해버려요. 이 반발심이라던가 호승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상향까지 가는 길을 더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만만하고 아주 작은 목표로 자기를 유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이상형과 하는 이런 경쟁에는요, 여러분들이 포기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실패는 없어요. 그것도 포기도 실패가 아니라 잠깐 일시중지의 상태입니다. 내가 이 꿈을 너무너무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멘탈이 나가고 내가 좌절감 때문에 지금 이걸 진행을 못하겠어. 잠깐 멈춰놓자. 일시중지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쟁은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중단, 일시중지 이건 있을 수 있어도, 또는 이상향의 교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여러분들이 불건강한 경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실패를 많이 겪었고 경쟁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을 싫어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감, 자기확신, 호승심, 열정, 용기 이런 거 얻기 쉽지 않아요. 경쟁 심리에서 나오거든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잘나지고 싶고, 더 현명해지고 싶고, 더 성숙해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는 다 경쟁 심리, 진화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데, 그 욕구에 화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용기도, 열정도, 자신감도, 자기 확신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거 부족하신 분들 많죠? 왜냐하면 경쟁 심리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많이 잃었구나. 이렇게 많이 변화했고 성장했네. 휴식을 취할 때는요, 자꾸만 경쟁 심리가 나를 자극할 테니까 그때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경쟁을 통해서 이뤄온 것들을 살펴보면서 누리세요. 내가 이룬 것들을 심취하세요. 누리세요.